이제 스타트하면 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CNI 소비자 연구소의 조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1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정말 훌륭한 그 행정부처 또 국민들이 있어서 잘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을 해오면서 올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마구 유튜브로 접속이 지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신지 또 소개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시계약 안전 소비자 토크 콘서트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아마 힘들게 겪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몸 건강, 마음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또는 비만 문제,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영양의 불균형, 비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발제 두 분 모셨고 또 토론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질문하고 싶으신 거 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따로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아마 평상시에는 잘 만나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본인이 겪는 것들 다양한 상담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 시대 영양관리에 대한 주제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가정의학과의 오상우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 와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우리 생활이 너무 변했습니다. 먹는 것도 변하고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 아직 공식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조금 보고 나서 아마 통계를 보면은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점점 뚱뚱해지는 사회에 안 그래도 좀 문제였는데 요즘 그런 게 좀 더 심해지는 게 활동량이 떨어지고 또 뭐 식습관,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 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비만 예방을 위해서 뭘 먹으세요?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뭘 먹으세요? 근데 사실 뭘 먹으라는 것처럼 죄송하지만은 무식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많이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 나는 살찌는 게 내 팔자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유전자 분석 기술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유명한 배우 있죠. 유명한 배우 누구신지 다 아시죠? 이분이 할머니께서 그 외할머니께서 유방암인가 자궁암 난소암이셨고 어머니도 그런 병으로 아주 암으로 해서 심하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유방이나 그다음 여성의 그 난소나 자궁을 아예 떼내 버리셨죠. 자, 근데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글과 같이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의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를 하고 진행돼야 될 문제지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유전적인 문제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여자 배우 한 분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옆에 보면은 아주 또 다른 한 명의 미인은 아니고 아름다운 동물이 한 분 계세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방금 전 유전자 이야기에서 유전자가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사람하고 여기 아름다운 우리 어린 친구하고 식물하고는 유전자가 18%만 같다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 또 곰팡이하고는 26%, 그다음에 초파리라죠. 파리하고는 44%. 자, 그러면 쥐하고는 여러분이 몇 퍼센트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아무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 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정답은 92%입니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이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유명한 배우인 김태희 씨하고의 차이는 몇 퍼센트나 날까요? 불과 1 내지 2%의 차이가 유전자 중에 김태희와 동물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 유전자가 달까 싶은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이브가 있죠. 아담과 이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담과 이브가 보면은 백인이죠. 여러분은 백인인 거에 동의하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인류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 아프리카의 그 동부, 중부에 있는 동부 이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담과 이브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흑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여기 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우리 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북유럽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마 좀 갈라진 면이 좀 있다. 지금까지 자료만 보면 또 미래 또 새로운 게 발견되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한 조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굴색이 이렇고 왜 북유럽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하얄까요? 유전자의 차는 0. 몇 퍼센트 뭐 그 정도 나오겠죠. 왜 하얄까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북유럽에 간 사람들은 워낙 그 햇빛을 못 쬐니까, 이 햇빛을 못 쬐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D가 활성화 안 되고요. 그다음 사람이 가만히 그 먹을 게 많지 않고 이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려고 자외선을 잘 받으려고 얼굴이 색이 하얗게 변한 거죠. 반면에 여기 일부는 또 인도 쪽으로 갔어요. 인도하고 동남아 쪽. 그분들은 우리보다 피부색이 좀 진하죠. 왜 그렇게 해서? 강한 햇빛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피부암이나 우리가 그 멜라노마라 그러죠. 그런 피부암이나 그런 것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자면은 유전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유전적인 게 다가 아니고 이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이 또 이렇게 못지않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비만 유전자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거 조금 이게 그림이 그런데 옛날에 이 혹한기 이런 시기에 아주 찬바람이 일 때 뭐 이렇게 쌀 농사도 못 짓고 이런 빙하기나 이런 데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요,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으면 인류는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만이 살아남았고 그분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만 유전자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때 조선 시대에 있는 조상들은 왜 안 뚱뚱했나? 주변에 먹을 게 없어서 비만 유전자는 있지만은 대신에 조금만 먹어도 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들을 굉장히 키워왔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갑자기 음식이 풍부해졌어요. 갑자기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먹으면 그 유전자들이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걸 그 스리프트 진 하이퍼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다 그림을 보면은 사냥하는 거에서 먹고 뭐 하는 그런 그림밖에 없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인류는 이렇게 진화하는데 더 그게 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수십만 년 걸리고 수백만 년 걸렸을지 몰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1, 2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갑자기 음식에 지방이 많아지니까 이 원래 유전자가 발현하려고 해는 요즘 에피지네틱스라고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호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엔자임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같이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지방을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 지방을 해결 못하니까 그 지방이 피 속을 떠다니다가 절대 소변으로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어디 가서 박히냐면은 간에 가서 박히고 근육에서 박히고 그러니까 지방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많아요. 또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덜 뚱뚱한데도 당뇨병 환자 유병률은 똑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다가 요즘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데 병원 무서워서 안 오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거기다 또 시켜 먹고 뭐 이러면서 음식 조절도 잘 안 되신 데다가 더 그거 한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갑자기 또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약을 늘리고 혈압약을 늘리고 해야 되는 고지혈증 약도 늘리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진료실에서 흔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우리의 그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즘 뭐 갑자기 탄수화물 이야기를 많이 탄수화물을 마치 먹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왜곡됐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근데 탄수화물만 먹으면 정말 나쁜가요?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분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이세요. 뚱뚱하신가요? 아니시죠? 이분 밥그릇 한번 봐보세요. 탄수화물 중독자예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 아니에요. 원리를 아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걸 하셔야 되고 여기 밥그릇들 다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밥그릇 보면요. 이분들도 되게 잘 왜냐하면 탄수화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먹으려면 밥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음식 중에 에너지가 많은 게 많으니까 어느 한순간만에 밥그릇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밥그릇하고 지금 밥그릇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잘 느끼실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또 기생충이나 결핵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제가 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받을 시기만 해도 거의 다 그 비형 간염에는 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였고 그 다음에 그 결핵 환자들이 투성이었는데 요즘은 질병이 다 바뀌었어요. 당뇨병 엄청 들고 옛날에 당뇨병 하면은 아이고 당뇨병 치료하는 사람들 별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요즘은 뭐 당뇨병 치료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망의 원인이 다 변했죠. 옛날에 제일 흔한 거는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었고 근데 요즘은 1위가 암이 돼 버렸죠. 이 암도 패턴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암센터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하고 똑같이 대장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내망암, 심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흔한 암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바뀔까 했더니 20년 지났는데 정말 그런 암들이 유방암이 너무 빨리 들었고 대장암이 너무 많고 대장용종 환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식습관하고 비만 인구가 느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뚱뚱해도 이런 병에 잘 걸리는 미국인보다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도 좀 낮춰서 하는데 이 진단 기준은 나중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세대 되면 좀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기름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단 기준은 미국식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병이 제일 많이 걸리는 50대는 진단 기준을 저희들이 상당히 낮춰놔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요. 먹는 거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 이 두 사람이 둘 다 몸무게도 똑같고 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뚱뚱한가요? 왼쪽이죠. 근데 왜 자꾸 이쪽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쪽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방이죠. 근데 아주 극한 거는 뭐냐면 보통 이런 거 많이 측정합니다. 체지방률. 근데 체지방률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요, 요즘 비만에 대해서 많이 밝혀졌는데 지방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로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 어딘 줄 아세요? 이로운 지방이 허벅지에 있는 지방하고 아랫배에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건강에 제일 해로운 지방은 어디 있는 거겠어요? 예.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간에 박혀 있고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이에요. 근육에 지방이 어떻게 박혀? 모르시겠면은 그 꽃등심 보죠. 꽃등심에 박혀 있는 그 기름이 전부 근육에 박힌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있는 그 꽃등심에 있는 소는 어떻게 보면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에 걸려 있을 소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게 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내장 쪽에 많이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측정 기계는 어떻게 했어요? 몸 전체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질병하고 연관성이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허리둘레입니다. 이 허리둘레를 좀 재어보시고 남자 90cm, 여자 85cm를 넘으면은 비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85cm를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국내에서 제안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석을 했었어요. 그때 90, 85가 적당할 거라고 제안을 해서 지금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몸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지방, 내장 지방, 간이나 이런 데 박혀 있는 지방이 중요한데 그런 지방이 빠지나 안 빠지나를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뱃살부터 빠져요. 왜냐하면 내장 지방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는 빨리 분해돼서 혈액속을 빨리 떠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살이 빠져요. 뱃살 안 빠져.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근육 빼는 거죠.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무게는 별로 안 빠졌는데 배가 쑥쑥 들어가요. 지방이 연소돼 있고 건강해지고 있고 근육량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옷으로 가리고 얼굴만 힐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면요, 그분은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확 쪄버려요.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게 근육으로 보충되겠어요? 근육 빠진 사람이? 아니죠. 지방으로 가죠.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더 활성화. 배고플 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서 사실은 허리둘레를 빼느냐 안 빼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됐죠. 맨 왼쪽 중간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육도 많고 지방은 없어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뚱뚱해요. 이 사람은 팔다리 근육은 없는데 배만 볼록 나요. 누구 건강이 제일 나쁠까요? 사실 세 명 다 똑같이 나쁩니다. 이 근육량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방량이 없는 이 왼쪽에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요, 근육이 없는 반면에 지방을 먹으면은 지방이 어디가 떠다니다 어디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방 많으면 소변으로 빠지나요? 아니죠. 몸을 흡수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유전자가 엔자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고지혈증 환자가 많아요. 혈압도 높고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이. 그래서 지방은 적절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장지방, 지방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돌아가시는 아주 옛날 대통령께서 노모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언제 이걸 공부하셨나 싶었어요. 정말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관련이 있어요. 뇌졸중, 백내장, 그 다음에 저희들 봤다면 안압도 높았고요. 갑상선암부터 시작해서 심장은 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부터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요. 무릎 관절염, 그다음 여성들은 또 그 생리불순부터 시작해서 자궁 내막암, 그다음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절염의 원인이 되고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련돼 있고 요즘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많은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도 이거와 관련돼 있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뚱뚱하다는 건 몸무게 얼마 안 나간다고 이제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도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오신 분도 나쁘다는 건 이제 다 인식하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뭘 먹어야 될까? 우리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탄수화물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탄수화물이 정제된 탄수화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리밥이나 그 다음에 덜 정제된 밥을 많이 먹다가 어느 한순간 정제된 밥, 그 다음 설탕이 옛날에 되게 비쌌거든요. 설탕 가격이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음식에 그거 어떤 분이 유명한 요리사가 설탕을 쫙 뿌리니까 유명해지시고 뭐 이제 가부가 되셨는데 사실 그분 그럴 때 정말 미웠어요. 근데 요즘 뭐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감사히 생각하고요. 아무튼 탄수화물이 굉장히 정제된 형태로 바뀌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지방 여러분 그 밥 먹을 때요. 비빔밥 먹을 때 그냥 비빔밥 성분 훌륭하잖아요. 김밥 성분 훌륭해요. 그런데 김밥이 맛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참기름 듬뿍 발라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밥에 계란 하나 얹고 참기름 좀 뿌려서 계란 이렇게 간장 뿌려서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께서 손주니까 맛손 주니까 아 그래 근데 근데 참기름 조금만 뿌려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 기억해요. 그렇게 비쌌던 게 그 기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김밥 다 발라요. 그래야 맛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그 기름에 노출된 우리 몸이 특히 나이 50대 40대 이상인 사람은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게 그래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정제된 탄수화물에서 좀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방을 좀 줄이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 칼로리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지방이 제일 많죠. 당연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은 4, 지방은 9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순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어느 게 먹고 나면 제일 배부름을 빨리 일으킬까요? 틀려도 좋아요. 한번 탄수화물 손 들어보세요. 단백질 손 들어보세요. 지방 손 들어보세요. 자,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혀에 들어오면은 그 음식에 그 아까 그 이 같은 그 저기 고기인데 꽃등심이 맛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혀에 들어오면 촉감이 좋아요. 거기서 나는 향은요. 뇌에 가서 식욕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지방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줘야 조금이라도 더 먹어서 에너지로 저장하게끔 우리 유전자가 발현이 돼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위에 들어오면은 배부름도 별로 안 느끼게 우리가 진화되어 온 거예요. 지방을 많이 에너지로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이 그렇고요. 그다음 탄수화물은 중간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요. 진짜 단백질 맛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일 맛없어요. 그거 자체가 먹고 나면 근데 배부르면 제일 많이 느끼죠. 그러면 단백질을 적절하게 우리가 에너지가 좀 적고 그러니까 단백질 부분을 조금 높이고 지방을 조금 줄이고 또 탄수화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쫙 올려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 문제가 되니까 혈당을 떨궈야 되잖아요. 떨굴 때 뭐 지방 세포로 들어가라 근육이 써라 하고 신호를 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런 작용은. 근데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고 나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그거 자체가 나중에 염증도 그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단백질 부분을 조금 늘리는데 단백질은 아무리 먹어봤자 많이 못 늘립니다.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모르게 먹는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60보다 채식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식사다 하고 외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요즘은 이게 전부 전이에요. 기름을 발라야 맛있는 거예요. 칼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물을 먹는데 참기름, 들기름 막 했는데 들기름이 좋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들기름 좋죠. 심장에는 좋아요. 여러 가지 이 지질 대사. 근데 들기름도 마찬가지로 칼로리는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지 들기름을 많이 먹으면 좋다. 너무 건강에 좋다. 그 이야기는 조금 약간 어폐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식이 사실은 소금이 많았던 거하고 그다음에 기름이 요즘 최근 와서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방의 누명이라고 그 TV에 한번 나왔어요. 지방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억울했다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우리 학술단체들이 놀래서
왜냐하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전부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고지혈증이 더 악화되고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다 TV에서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학술 단체들이 놀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 여러 가지 갖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행하는데 이 조지 브레이라는 분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 50년 넘게 60년 넘게 이 비만만 연구하신 세계적인 내가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도. 왜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냐. 옛날에 그 저기 농진청에서 저희한테 한식의 세계화 사업 때 과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타 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요.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한국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한 달 동안 한국 학생들한테는 미국 식사를 먹게 하고 미국 학생들한테 한국 식사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식이 좋으니까 한국 식사를 먹으면 미국 학생이 빠지고 미국 식사를 한 한국 학생이 쪄야 되잖아요. 햄버거 많이 먹으면. 근데 둘 다 빠졌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하던 식사 패턴을 바꾸면은 다 빠져요. 근데 오래 안 가요. 근데 그 결과가 근육이 빠지느냐 지방이 빠지느냐 차이가 생기면은 나중에 요요 현상이 더.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 있어요. 근데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음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보조식품 그렇게 효과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건강한 영양소의 핵심은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데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거면 지방 부분을 좀 줄이고 정제된 당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근육 소실을 방지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다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이건 뭐 같이 있는 이야기고 또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분은 막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소화 효소가 희석이 돼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희석되려고 그러면요 물 먹을 때마다 페트병 한 두세 개 큰 거 두세 개 드셔야 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 해주고 비만의 역설 이야기인데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30분 강의로 알고 잘못 와서요.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2-3분 동안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잘 알 것 같고요. 술 먹으면 살찝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 살찐 거 보셨어요? 역설이죠. 근데 술 자체는 지방으로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사람은. 동물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간에서 조금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간은 잘 일으키고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왜 살이 찌느냐면은 술을 같이 먹을 때 안주를 먹는데 술이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하고 식욕을 자극해서 그래요. 식욕 자극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삼겹살 먹을 때 맹물하고 삼겹살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삼겹살 드셔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칼로리가 한 1.5배 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과정에서 술은 절대 금주입니다. 근데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축구 동네 조기 축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졌으니까 소주 사, 맥주 사. 그러면 살 더 찌죠. 운동 효과 다 날라갑니다. 의미가 없던 이야기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우면 살이 빠집니까? 예, 빠집니다. 근데 내장 지방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집에서 담배 뻐끔뻐끔 코로나19 때 뻐끔뻐끔 피시고 집에서 심심한 그 친구들 못 마니까 소주 한잔 하고 하시면은 내장 지방 폭폭폭 쌓이면서 질병 조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끊는 게 좋고요. 담배를 끊는 순간 식욕이 자극돼서 살이 찌거든요. 다이어트를 같이 시작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마 뒤에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이 스트레스하고 비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스트레스가 뭐였겠어요? 굶어 죽지 않는 거였거든요. 쉽게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가 굶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지방 저장하는 능력을 활성화시키겠죠.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넘어가고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면이 낮밤이 바뀌었어요. 멜라토닌 분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 버립니다.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하게 햇빛 보면서 그 다음에 일과 낮잠을 안 주무시려고 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려고 하고 또 주무실 때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블루라이트예요.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것들 줄이시고 잘 주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